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연예계 소식을 좀 다뤄야 되는데 오늘 위험한 아이템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세가 제가 두 명이 있어요. 네. 백종원 씨, 그리고 오은영 씨. 이 대세입니다,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팬덤도 아주 두텁고. 네. 근데 오늘 백종원 씨 관련한 내용을 좀 저희가 또 다룬다고 하는데 네. 좀 걱정이 큽니다. 비판의 쓰나미가 얼마나 거세게 몰려올지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떡하나. 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낮의 매불 논란. 자, 네. 김갑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그런 옷이 잘 어울립니다. 아우, 예. 어디 절에 갔는데 친구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땡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 논란이 없는 친구입니다. 허재무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시네마 지옥에서 최강희 씨가 트루마쇼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맛집 속의 프로그램의 실태를 완벽히 까발린 네. 다큐. 트루마쇼를 최강희 씨가 추천하고 소개하면서 한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매불쇼 보고 그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예. 실제 많이 봤어. 커뮤니티에도 그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이 뭐냐? 야, 이 감독 진짜 미친 감독이다. 정말 진짜 재밌는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감독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와우. 이분은 MBC 교양국 PD로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김재환 감독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루마쇼 김재환입니다. 네. 미친 감독 김재환입니다. 진짜 특이하더라고. 그 다큐 보고 와 이거를 한다고 그때 막 혹시 고소고발 당하고 힘들지 않았나 그런 걱정들을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MBC 김재철 사장님이 하셨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상영 다 끝나고 나서도 한 1년여 이상 소송. 힘드셨구나. 뭐 괜찮았습니다. 뭐 그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렇지. 내 무덤을 봤구나. 이렇게 맞아. 생각했는데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매불쇼에서도 다뤄주시고. 근데 감독님한테 그걸 모르셨어. 네. 감독님한테 실망했어요. 네. 그걸 몰랐다잖아요. 모르고 계셨더라고. 매불쇼에서 네. 소개한 걸. 근데 그 10년의 고초를 이제 막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네. 또 다시 이제 고초를 겪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백종원 대표의 지금 모습에 내가 못 참겠다 하고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또 10년의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트루마쇼도 겪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백종원 대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독님은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세상에 고발해야만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저는 백종원 대표의 MBC 출연분과 그다음 백종원 TV 영상에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백종원 TV의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수십 개 기사로 막 백종원 대표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이 돼요. 네. 그걸 보고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어.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후폭풍이 있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백종원 씨를 그냥 이렇게 인상 좋고 말 구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팬덤을 한번 느꼈어요. 다 몰려오셔가지고 이 영상에 이제 백종원 대표 영상 말고 모든 영상에 다 신고와 실효요를 누르시면서 막 욕설로 도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은 그 지금 연돈 볼카츠 관련해 가지고 가맹 점주들과 백종원 대표가 지금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해서 본인 유튜브에 네.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실효요를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 대해서까지 뭐 실효요를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백종원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이 무척 많잖아요. 엄청 많죠. 많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백종원 대표를 정말 좋아한다면 네. 이번 건은 상장 전에 저는 백종원 대표께서 방향을 수정하고 지금이라도 좀 돌이켜야 될 어떤 지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을 뭐 우리 다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상담받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서 네. 사실 이거는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욱이가 망해갖고 식당 연다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앞치마 거죠. 말고. 네. 최욱 씨는 뭐 매불쇼가 있으면 괜찮지만 나머지 우리 4명은 진짜 사실 우리 어떻게 당면한 문제일 수도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웃을 그래서 일이 아닌 게 실제로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그만둔 분들 퇴직한 본인이 분들.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네. 그 프랜차이즈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에 트루마 쇼를 촬영할 당시에 조사를 했더니 국세청 통계거든요. 네. 하루에 식당이 515개 열고 474개 문을 닫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점심 때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 식당들은 사실은 이제 서바이벌 전쟁 중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한번, 후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 말씀이 많으시네. 아니 그 내가 이따가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앞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냥 그 정도 하고 이따가 그것만 계속 다룰 거예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10년 참았잖아. 제가 지금 13년을 참아가지고 아, 13 년이요? 알았어요. 그 얘기 다 네. 듣는 게 네. 낫겠구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김갑수 선생님. 네. 지금 하실 얘기가 또 이분 나름대로 많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금 말 양 보셨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건과 네. 정봉주 후보 건 두 개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짧게 말씀할 기회. 정봉주는 내일 그 최경영 TV에서 얘기하려고. 아 그쪽으로 아, 그래요? 가신다고? 네. 안세영 건이 워낙 많이 알려졌고 누구나 같이 개탄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가 이제 균형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낙후되어 있는데 야 이게 스포츠 단체가 사각지대였구나. 아니 무슨 배드민턴 협회 부회장이 40명인데 되게 임원 많이 둘 때는 그게 뭐냐면 꾀를 부려갖고 기부금 많이 받아서 영세 그 기구들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그 임원들은 뭐 비즈니스 석 타고 선수들은 이코노미.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뭐 제일 기가 막힌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구단에 이제 취업을 하면 7년 동안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 뭐 노예 계약도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있죠. 뭐 나온 것들 보세요. 뭐 연봉 상한제도 연봉 있고. 네. 5천만 원 넘으면 안 되고 네. 7년 동안 최대 1억이 넘으면 하여튼 그 지도자 지시에 복종해야 되고 뭐 이런. 복종해야 네, 되고 네, 맞습니다. 와, 뭐 많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이게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곳인가. 언제가 제가 이 매불쇼에서 얘기했듯이 참는 자가 죄인이다. 그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 너무 같은데 좋은 말씀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당하고 억울해도 말 참아야 한마디 돼. 하기 어려운 게 그건 맞아요. 네. 유명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들었다가 김재엽 선수. 저번 퇴출된 주에나. 사람 이용대 선수도 그렇고 업계에서 완전히 그냥 조리돌림 당하고 딴 길을 걸어야 됐던 사례들이 있으니 겁이 나고. 근데 딴 길도 막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악랄한 행태에 대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안세영 씨 이 일이 터진 이후 내내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냥 작은 목소리 하나만 내면 일단 여론은 많이 점화가 돼 있었어요. 이거 부당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부의 효능감을 느껴본 일이 정말 거의 없는데 네.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내가 한번 칼을 빼들겠다 했거든요. 네.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체육단체, 운동단체 관리감독의 최상급 기관이 바로 문체부예요. 문체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아무래도 정치적 인사인데 차관은 실무적 실무. 역할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차관이 금메달. 선수 출신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대로 한번 꼭 배드민턴 협회뿐이 아니라 운동단체 전체에 대한 종합 감사가 실시되면서 제대로 칼질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그 시금석은 지금 둘이에요. 인맥 축구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장 교체서부터 네. 임원진 전체가 제대로 한번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임원진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축구협회는 워낙 덩치가 크고 온 국민이 내막을 아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교체가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그 불리한 정관을 포함해서 그렇지. 현 집행부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계제를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문제가 풀리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장밀한 차관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한번 깊은 네. 관심을 갖고 네. 국회에서는 해당 소위가 있거든요. 네. 문광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가면서 모처럼 정부와 의회가 보조를 맞추는 이 모습을 한번 꼭 보고 싶다. 네. 얘기를 드립니다. 진종호 의원도 지금 나서서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문제는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요. 문체부와 국회가 싸울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죠? 네. 이거는 입법으로 지금 국회에서 뒷받침해 줄 일이고 네. 문체부에서는 행정 조치할 일이고 네. 그리고 입장에 있어서 지금 아무리 저 단체장들이 정치권과 유착했고 형님 동생 술 마신 일들이 많아서 되는 수들이 많거든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시점에서는 그 짓 못할 것이다. 네. 기대하고 보자. 아 근데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모든 문제가 개혁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 건 뭐였냐면요.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더라. 뭐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겠죠. 어떻게 생각하냐? 야, 네가 잘나서 금메달 혼자 땄어? 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딴 거 아니야, 임마. 이 생각이 진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쉬울까? 그게 이제 조폭 논리거든요. 네. 모든 조직은 그 상위자들이 거기 소속된 사람들을 일종의 이 정말 수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 공무원 조직도 그래요. 윗직급이 아래를 하인처럼 부린다고. 일반 회사도 그래요. 네. 한국 사회가 성장하지 못한 그 악습 상하 관계로서 모든 걸 푸는 그게 아직도 남아서 그런데 네. 자 지금 말하는 운동단체 같은 게 이게 갑자기 풀릴 수 있을 것이냐 뭐 갑자기 풀리기야 하겠습니까만 네. 우리가 경험한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엔터사들 그 부당한 노예 계약들 아, 많이 좋아졌죠. 가수 지망생 배우 지망생들 뺨 따고 때리고 네. 온갖 횡포 비인간적 행태들이 계속 고발되고 노출되는 과정 동안에 매우 아직도 문제가 있지. 네. 매우 많이 좋아졌거든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네. 오늘 이제 네. 큰 건이 있으니까요. 네, 네. 자, 우리 감독님. 아, 네. 지금부터 저도 좀 떨리는데요. 우리 감독님, 요거 하나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백종원 대표가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는 인정하죠. 저는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표준을 잡고 있는 회사다. 프랜차이즈는 정말 본사 중에 자격이 안 되고 수준 미달인 데들이 많은데 정말. 네. 더본코리아가 지금까지 30년의 역사를 보면 뭔가 표준을 잡고 있는 회사다.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가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아,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백종원 그렇죠. 대표 옛날에 황교익생님이랑 백종원 네. 대표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죠. 예. 설탕 논쟁으로 맞습니다. 부딪혔는데 네. 제가 그때 황교익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설탕 좀 더 먹으면 어때요? 뭐 당뇨병 알아서 좀 줄이고 그러겠죠. 백종원 대표 재밌고 좋던데 뭘 그렇게 나를 세우냐고 이럴 정도로 저는 그냥 백종원 대표에게 어떤 호의적이었어. 네 그냥 좀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비호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지. 네, 네. 다른 팬덤 같이 이렇게 막 열렬히 환호하는 쪽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데 이번에 MBC 방송과 뭐 백종원 TV에 나온 걸 보고 네. 이건 좀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주들과 백종원 대표가 갈등 국면에서 네. MBC의 손석희 질문들에 맞아요. 백종원 대표 혼자 나왔어요. 네. 가맹점주 쪽이 나오진 않고 거기에서 이제 백종원 대표의 입장을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까?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다르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지 않은 다른 점주들은 신났다. 일단 그 두 가지가 저는 그냥 가장 저를 조금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포인트였어요. 네. 왜요? 같은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은 뭐냐? 네. 아니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나 백종원은 똑같은 라면 잘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다 나눠주는데 네. 가맹점주 초사람이 못 끓이는 걸 어떡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랑 같은 건가요? 네, 근데 이번 연돈 볼같은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네. 2021년에 이제 런칭을 해서 한때 83개까지 갔던 그 가맹점들이 지금 이제 30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50개가 순식간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게 뭐 특수점포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본사가 직접 이렇게 좀 관여되어 있는 것들 빼면 21개가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문을 닫는 비극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걸 끓인 사람에 따라 라면 맛이 다 다르다라고 프랜차이즈 본점 대표가 빠져나가는 게 저는 이게 참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좀 교촌치킨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교촌치킨 폐업률을 봤어요. 네. 폐업률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0%대예요. 0%대. 교촌 잘 되네. 교촌.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2020년 뭐 0.1%, 21년에 0%, 22년 0.1%. 그러니까 이게 폐업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 네.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폐업을 안 치거든요. 네네. 오. 그러면 교촌치킨은 가맹하는 분들이 무슨 치킨 장인들만 가맹 신청을 하는 겁니까? 연돈 볼카츠는 본사의 레시피를 안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가맹 신청을 해가지고 본사 레시피를 안 따라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점주들의 어떤 문제로 딱 바꿔버리고 그 순간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저는 백종원 대표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네. 보신 거고. 네. 그리고 문제 제기 안 하고 있는 다른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오히려 더 신났다. 이게 지금 사건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해가지고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단골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그건 왜 그렇죠? 더본 코리아가 지금까지 전개했던 브랜드가 50개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공정이 정보공개서상에 살아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게 25개거든요. 브랜드가 25개. 네, 25개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한절이. 그런데 거기에 본사에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전부 다 그런 브랜드 실험을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가맹점을 모았어요. 그렇겠죠. 상당수의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본 코리아의 브랜드 실험에 어떤 희생자로 남은 거죠. 자기 자본이 아니에요. 백종원 대표가 뭐 자기 돈 써가면서 브랜드 실험을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돈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5개 브랜드의 많은 점주들도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자는 심정으로 맞아요. 요식업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래도 믿을 만한 방송에서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솔루션을 제시하는 백종원 대표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네. 더본 코리아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머지 점주들은 신났다는 게 저는 25개 그 브랜드에 가맹을 했다가 문을 닫았던 브랜드 그분들 심정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은 어떤 반론이 있냐? 아니 누가 칼 들고 맞아. 가맹점 거기 그 투자하라 그랬냐? 네가 해갖고 네가 망한 건데 그걸 뭐 백종원한테 탓할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갑수옹? 아니 뭐 그러니까 상호작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새 상품 개발해서 확 론칭해 갖고 한번 붐업하다가 안 되면 쫄딱 망하는 이 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백종원 씨는 우리나라 이제 요식업계에서는 중심적인 인물인데 네. 조그만 소자본들이 그렇게 약간 책임감 없이 하는 것과 행태가 뭐가 다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쪽 그러니까 그런 그 브랜드를 끊임없이 수십 개나 그 론칭을 하다 망하는 행태나 또 거기 편승해 갖고 심사숙고 없이 자기 자본 투자해 갖고 손 털고 나가는 그 업주들이나 네. 지금 너무 한가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같이 문제라고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아, 양비론으로 가시네요. 그러니까 일방적 네. 희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양쪽이 두루 보여갖고 이거 네. 뭐지? 그러니까 뭐 그런 각도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네, 명확한 반론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연돈 볼카츠에 가맹한 분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맨 처음에 기대감이었죠. 연돈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그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뭐 SBS 당연하죠. 골목식당에 대한 네. 연돈의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맹을 한 거겠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그 SBS 연돈 볼카츠가 그 골목식당의 이미지를 백종원 대표는 10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일단 환상이 심어져서 가맹을 했던 게 칼은 들지 않았지만 네. 뭔가 어떤 저는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협찬금을 내지도 않고 하는 걸어다니는 프랜차이즈 광고판이 백종원 대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
골목 시장에 대한 신뢰로 일단 시작을 했던 것. 음. 일단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SBS가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좌판을 깔아줬던 거. 그게 저는 뭐 가장 SBS도 같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김재환 PD 말이 맞아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지만 TV에 나와서 건강을 얘기하는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로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지. TV에 나오기를 좋아하는 의사일 뿐이에요. 네. 홍보하고 싶어하는 의사. TV에 나오는 요리사가 음식을 더 잘해서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식당이 더 훌륭한 음식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방송사와 섭외가 돼 있고 뒷거래가 오가고 무언가 상호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네. 자명한 이치. 그리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떠들어도 TV 한번 탔다 그러면 그 식당 가서 줄 빽빽빽 쓰는 건 뭐냐고. 네. 업주들은 더 해요. 자기 인생 걸린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퇴직금 팔아갖고 식당 였는데 저 사람 TV에 많이 나오니까 믿을만해. 이제 이런 건 좀 깨야죠. 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추정 60분에 보면 이제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점주들의 상황, 처한 상황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가맹 계약서 같은 걸 주죠. 그럼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상한 한 이래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적어도 가계약금이라도 걸어야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봤을 때는 너무 낮게 나온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돌이키기에는 이미 계약이 됐거나 가계약을 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단 점주들 입장을 이제 좀 편을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본사의 영업 직원이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뭐 배달 매출 빼고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믿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월 매출. 근데 그동안 50개 브랜드 중에 25개 없어졌지만 그 점주들의 어떤 목소리 같은 게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녹취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두번 코리아가 전개했다가 문 닫았던 그 브랜드의 심정과 상황들도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믿고 가맹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 사건 굉장히 좀 유심히 보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감독님은 백종원 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장난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네.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본 코리아의 점포당 매출이 크게 줄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종원 대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매장 크기가 줄었기 때문이지 평당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는 지금 경쟁력이 더 있어, 왜 그렇게 맡아두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어디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백종원 대표가 백종원 TV에서 제시를 했던 거는 평균 평당 매출액이죠. 네. 평균 평당 매출액이 늘었냐? 공정위 데이터를 보면 늘었어요. 맞네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 평균 평당 매출액이 늘었으니까 뭔가 좋아지는 느낌을 네. 이제 백종원 TV에서 강조를 해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느낌은 이거죠. 백종원 대표가 교장선생님인데 학교에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계속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학교 학력 수준이 높아졌습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백종원 TV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경쟁력 없고 잘 장사 안 되는 데는 폐업을 다 했을 텐데 남아 있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자 봐라, 평당 매출액 더 늘었다, 우리 경쟁력 있지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군요. 이게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를 평균을 내서 보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를 25개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되거든요. 네. 평균을 내버리면 백다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반점이 워낙 점포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 상황이 안 보여요. 왜 문을 닫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돈 폴카츠 점주들이 왜 저기서 저러는지도 그 평균 데이터를 보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몇 가지를 볼게요.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을 볼게요. 네, 지금 올라가 있네요. 2016년에 806만 원이었거든요. 평당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요. 평당 매출이 2023년에 1,182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 무려 47%나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 대표가 이거는 굉장히 백종원 TV에서 자랑하는 그런 숫자인 거죠. 네. 근데 가맹점 숫자가 이상해요. 2016년
40개에서 2023년에는 14개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 그러니까 26개가 사라졌어요. 많이 줄었어. 네. 아니 평당 매출이 47% 올랐는데 왜 식당은 65%가 문을 닫나? 그러니까 이건 40개 중에 26개가 문을 닫아서 중하위권 그런 어떤 가맹점들이 그걸 통계에서 지워버리니까 남은 것들에 대한 통계는 이렇게 47% 오른 걸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 평당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분자는 매출액, 분모는 뭐 매장 사이즈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매장 사이즈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크면 당연히 데이터는 좋아지죠. 근데 실제 뭐 연도볼카스 상황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점포들이 뭐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해요. 큰 데부터 많이 문을 닫더라.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비용이 크고. 많이 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평균 평당 매출액 데이터 딱 한 가지만 보면 이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 망가진 건지 그다음에 이게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왜 그 점주들은 문을 닫는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나만 툭 던지는 거는 오해하기 좋은 거를 탁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올랐다더라는 기사 수십 개가 생산이 됐지만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생존자들의 통계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 지적 같이 보이는데요. 그거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과정 동안에 성공한 이 기업체를 보면 무수한 경쟁자들, 무수한 도구 업체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커갔는데 네. 그 성공한 기업이 그 과정 동안에 생긴 희생자들을 다 보듬어야 된다는 논리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 성장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본 코리아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동안에 거기서 나도 한번 벌어먹어야지 해서 점주 가맹했다가 사라진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인데 김재환 PD는 더본 코리아 측에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건데 사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존재들을 계속 배제해 나가고 자신들이 현재 성공한 상태를 통계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사실은 모든 사업에 당연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MBC 방송에서 이건 굉장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한 말이라 생각이 되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마른 목골의 중간에 가장 두툼한 그 부분에 있는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속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더본코리아의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본이 아닌 다른 가맹점을 받아가지고 남의 돈으로 브랜드 실험을 한 다음에 일단 그 브랜드 실험한 그 마름모 딱 나온 마름모가 하체 비만형 마름모가 나오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넣어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는 그런 분들일 텐데 굉장히 여유 있어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거든요. 그 목소리는 우리가 연돈폴카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 하체 비만형 마른 목골이 나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제가 이제 모두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더본코리아가 한국 프랜차이즈의 어떤 표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프랜차이즈 표준이 돼야 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은 그럼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제가 스파이더맨의 그 큰 힘을 가졌으면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가맹점들을 이렇게 쉽게 가맹을 시킬 수 있는 마케팅비, 홍보비 안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파워가 너무 커요. 옛날에 그냥 처음 해가지고 좀 식당 잘 되던 그 해결 돈이 보인다 처음 이렇게 방송 출연하던 백종원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0몇 년이 지났고 백종원 씨는 슈퍼파워거든요. 이분이 하는 길이 곧 한국 프랜차이즈 나아갈 길이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면 네. 그렇게 쉽게 버리는 거 하체 비만형 마름모 버리는 거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여기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감독님은 뭐 백종원 대표가 사기꾼이란 얘기가 아니고 네. 방송 공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인기를 끌어서 그걸 통해서 성장을 했다면 공적 책임이 좀 있어야 되는 분인데 너무 그 여느 프랜차이즈 대표처럼 책임을 배제한 채 어떤 사업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이것이 곧 기준이 될 테니까. 아니 근데 김재환 PD가 제기하는 문제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말하는 책임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사 대 가맹점 간의 긴밀한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교육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비용 절감이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본을 보여달라. 그런데 지금 더본코리아는 무책임한 부분이 많다. 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만 슈퍼파워라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뮌헨에 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소설가예요. 근데 한국이 좀 K컬처가 붐을 이루니까 유럽에도 한국어 가르치는 어학당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이 사람도 이제 가서 가르치는 거야. 오너가 전부 중국계 자본, 중국 사람이야. 한식당이 막 늘어나는데 한식당 집주인이 전부 중국인들이야. 그다음에 그 K-팝만 맨날 틀어주는 클럽들 생겨도 그 행사 열고 클럽 운영하는 사람이 맨 중국인이야.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해외 여행에 보면 중국계 전 세계를 마치 맥도날드처럼 수없이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중국 음식 프랜차이즈도 있고 일식 프랜차이즈도 있고 그런데 한국계 프랜차이즈 세 개를 커버하는 게 있냐?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백종원 같은 슈퍼스타가 정말 모처럼 혹은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의 가장 큰 문제가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된장찌개 하면 네. 뭐를 몇 그램 넣고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고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게 과거 MB 정부 때 그 표준화 작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서 지금 문제에서 국제화가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책임감인데 더본코리아가 워낙 크니까 표준화 작업도 하면서 신규 개발도 하면서 적어도 세계적인 규모의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네. 상장을 지금 하려는 것이고 네. 그 과정 동안에 무리한 사업 확장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네. 백종원이가 이끄는 사업 자체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 자, 우리 감독님. 또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 정도만 더 하면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률 6.2%이다. 가맹점주들과 상생하는 회사다. 네.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영업이익률 우리 본사는 6.2%다. 네.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가는 이익이 너무 적다. 이거는 뭐냐? 가맹점주들 다 나눠주기 때문이다. 우리 좋은 곳이지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다른 면으로 볼 필요가 이게 사실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한 10% 중반대 되나요? 영업이익률이? 프랜차이즈 따라 좀 다른데요. 백종원 대표가 그 백종원 TV에서 했던 거는 10몇 % 되는 다른 어떤 경쟁사들과 네.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본코리아 2,785개 2023년 등록된 그 가맹점수 기준으로 2,785개에서 와, 많다. 그런데 이제 백다방이 1,400 이제 그 2,700개 가운데 1,400개가 1,449개가 백다방 하나예요. 백다방이야. 백다방이 제일 많네. 진짜 많네. 그리고 홍콩 반점까지 합치면 전체 가맹점수의 62% 정도가 그 두 브랜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과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서 가장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수익률이 확 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일단 가맹을 많이 시키는 것, 동일 브랜드로 갑자기 가맹점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률이 확 좋아진다. 확 땡겨지죠. 확 땡겨져. 초기에 이제 받는 돈이 많으니까요. 가맹비, 뭐 로열티, 교육비, 인테리어비. 그렇지. 초기엔 한 방에 당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200개 이상이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백다방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첫째.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근데 저가 커피 시장이 정체가 되고 성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6.2%인데 만약 그게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그건 적자전 뭐 아닌가요? 우리가 염두에 둘 일은 아니 근데 아닌 것 같고. 6.2%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상황이 좋은데도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백종원 대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멀티 브랜드 문어발 전략으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찾기 위해서 상장 이유를 대비를 하는 건데 그러다가 뭐 이런 연돈폴카스 같은 문제도 사실 생겼고요. 그러니까 지금 6.2%는 어떻게 보면 점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상장 후에는 다가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장이 좋은데도 가맹 점주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브랜드는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6.2%다. 이건 좀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장 리스크로 가맹점주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그러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는 이 백다방 말고 다른 브랜드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별 영업이익률은 따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더본코리아 그건 안돼 있어. 영업이익률은. 네. 아니 근데
김재환 PD 말에 아마 보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정말 외화 내빈의 극치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그네처 음식 생각나요? 지금 떠오르는 게 백다방의 커피야. 아, 외적으로 화려한데 내적으로 부실하다고요? 돈은 많이 버는데 한국인이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싸지만 누구나 즐기는 맥도날드 같은 게 나온 게 있냐고. 새마을 식당. 연탄불고기, 열탈국. 근데 지금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뭐 메뉴 개발이 돼서 그냥 전국에 어딜 가나 있고 해외 가도 있고 하는 뭔가 이 선택과 집중이 좀 더 있어서 네. 그런 보편적인 이 식문화에서의 위치를 잡아야지. 네. 맨날 유행하는 거 쫙 뿌려서 와르르 하고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면 백종원 씨 크게 못 돼요. 지금 큰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 국제적인 규모에서 보면 여기선 작은 시장이라고. 그래서 김재현 PD 같은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지금 문제 지적하는 거를 네. 좀 심사숙고 잘 받아들이신 다음에 재정비한 다음에 시그네처 모델로 좀 더 키워서 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저항감을 갖지 않는 정도의 네. 태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우 지금 태어나서 오늘 제일 크게 웃는데. 왜요? 김갑수가 백종원을 걱정하네. 백종원 씨가 나보다 나은 건 또 뭐야? 내가 백종원보다 좀 잘생기지 않았나? 아니 댓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게 질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같이 죽자 이런 컨셉으로 사실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혼자만 지금 아니 사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는 댓글 창도 오늘 못 보겠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오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게 이 네. 사안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독님의 주장에 와 너무 맞는 말이다. 진짜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존재하고 네. 김갑수 선생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지금 존재해요. 그만큼 이게 다양한 거야 의견이. 다만 근데 오늘 다 담겼다는 게 난 너무 좋아. 예, 근데 다만 이 김재환 PD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네. 문제 제기한 건 엄청 날카로운데 오늘 그냥 무만 그러니까 칼로 안 뺀 거예요. 그거 그걸 꼭 보시면은 보세요. 이제 데이터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반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저도 사실 장사를 해봤거든요. 프랜차이즈 초창기에 점주였었는데 오, 저도 그래요? 수상공인을 해봤었는데 네. 사실 피디님 아시겠지만 이게 반짝 프랜차이즈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저도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네. 오히려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 가맹법도 지키고 점주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나와서 교육이 굉장히 체계화돼 있다라는 걸 옆에서 봤을 때는 네. 저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옆가게에서 좀 느꼈었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의 영향력은 있는 거 아닌가요? 허재문은 이제 그 백종원 라인 탑니다. 제가 이 허재무님 이제 멘트를 들으면서 네. 나도 저런 뉘앙스를 잡아야겠다 앞으로. 그래요? 내가 이게 전 망했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백종원 그 식당에 가서 만족한 적이 사실 저는 별로 없어요. 그래. 그냥 맛있지는 않아. 그냥 싸고 뭔가 그런 그 점주들도 그런 걸 알겠죠. 딱 만소리였는데 제가 여담이지만 하겠는데 제가 황교익하고 정말 말도 없이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황교익이를 만나면 맨날 백종원 비슷한 걸로 싸워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황교익 입장에서 보면 백종원이가 한국의 입맛 다 베려놓고 있다. 설탕 치고 조미료 치고 막 먹는 음식으로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인데 저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그 최근 몇십 년 동안 성장사를 보면요. 고급화돼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가 대량 소비 그 방향으로 2000년대가 흘러왔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편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식의 고급한 영역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국가 명인도 있고 장인들이 하는데 그런데 한번 가면 한 끼에 뭐 95,000원 이런 거 한 1인당 그런 건 제대로 격식 갖췄지. 네. 근데 대중 음식으로 백종원식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이거는 재료와 레시피에 표준화를 가하는 거고 네. 말도 안 되는 골목 식당의 이상한 음식보다는 훨씬 나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급 영역도 존재하나 백종원식의 대중 상품이 이렇게 큰 덩어리 이룬다면 그것도 한 영역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네. 끝으로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그 만약에 어떤 가맹점이 하나 문을 닫으면 보고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제 2,785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올 텐데 그건 어떤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척 무너지는 어떤 그런 무거운 숫자일 수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브랜드 실험 많이 하고 한식의 어떤 새로운 표준이나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하고 실험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자기 자본으로 할 것 첫째.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것들만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행을 받고 다른 가정들을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줄 것.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게 백종원 대표 안 되길 바라고 드본코리아가 뭐 어떤 뭐 상장한다 그러니까 그 상장이 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의도가 있어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사실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종원 네. 대표 안 되면은 거기 가맹점 2,785개 가맹점주도 힘들다는 큰일 얘기고, 났죠. 네. 그 가정들의 삶이 달린 문제인데. 네. 근데 아무튼 좀 더 스파이더맨 명대사처럼 그 힘에 대한 책임감을 네.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백종원은 대단한 인물이네. 이 다들 지금 생각은 다른데 백종원이 잘 돼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잘 돼야 된다. 이게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응원으로 좀 잘 되게 만들자. 우리 감독님은 비판으로 좀 잘 되게 만들자. 요 차이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잡아야 되는구나. 아, 뉘앙스가 아니고 맞잖아. 난 정말 세상을 살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토마쇼 같은 거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세훈이 포장지 괜찮았어. 아니, 맞아. 아니. 괜찮았어. 맞잖아. 아유, 내 정리 괜찮았어. 깔끔했잖아. 아, 좋았어. 멘트에 받쳐들고 싶어요. 지금 저게 진정한 유머야. 아, 저 유머예요? 저게 진짜 웃기는 건데 예. 그 이제 날카롭게 칼을 들이대는 대상도 있는데 저도 이제 곰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모든 걸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삼성 기업에 대해서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 행태를 보면 그쪽으로 접근하면 정말 악덕 기업처럼 보여. 근데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맥락 속에서 보면 네. 아 그럴 수만은 없는 거였구나. 음. 이 균형감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김재한 PD 같은 사람이 백종원 그 있어야 더본코리아 돼. 공격하는 건 매우 소중한 거라고. 있어야 돼. 왜냐면 다들 열광하면 어쩌라고. 없어. 저런 사람이. 네,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해. 만약에 이분이 네. 그냥 백종원에 대한 적개심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저희가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분 나름대로 데이터로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는 거야. 네. 그 가맹점주들에 대한 따뜻한 걱정. 예, 맞잖아요. 네, 걱정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만 김재환 PD의 그 여러 영상들을 쭉 보면 하나 분명한 건 깨달을 수 있죠. TV에 등장해서 소개되는 게 얼마나 사이비 협잡인가. 그걸 엄청나게 관리하고 말씀하시죠.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세상에 또 폭로하신 분이고. 네. 네. 우기 형님 저희 끝나고 한심포차 다 같이 회식 한번 하러 가시죠. 헌팅하고 저는 헌팅 포차만 갑니다. 한심포차 헌팅 잘 거기 돼요. 헌팅이 안 돼요? 네, 닭발 먹으면서. 아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죠? 네,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코너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최강희 씨가 너무 좋아해요. 그 아, 트루마 그래요? 쇼 있잖아요. 네. 그냥 무료로 다 올려두셨던 것 같은데. 같이 조금 보시면 이렇게 이번 사태와 좀 연관해가지고 네, 미디어에 좀 현혹되지 않는 그렇지. 그런 눈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이 맛집을 띄우는지에 대해서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고 이분보다 그걸 세상에 알린 사람이 없어요.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해결 돈이 보인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특정 프로. 왜 그렇게 특정 프로를 왜 얘기해? 그냥 해 내용만. 해결 돈이 보인다와 골목 식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얘기해봐요. 얘기해요 진짜? 예. 길어져도 돼요? 예, 어땠는지.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고소당해? 그래도 해요. 왜 그 특정 제목을 얘기해 갖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MBC 방송을 보면 약간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그때 전국에 굉장히 많은 방송 맛집, TV 맛집들을 이렇게 봤는데 네. 그중에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던 프로그램이 그 문제 SBS 해결 돈이 보인다거든요. 아. 그게 프로그램 컨셉이 이래요.
곧 망해가는 어떤 식당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대박집 사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레시피 그다음에 뭐 노하우 전수해주고 그다음에 재오픈을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네. 줄을 서고. 그럼 정말 곧 문 닫을 것 같은 식당이 그렇게 변신되는 걸 본 사장님 부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좀 있으면 프랜차이즈 광고가 나와요. 그 컨셉과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을 대는 게 SBS가 굉장히 이렇게 골목 어떤 상권을 살리고 그런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네네. 당시 취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돈을 대요. 프랜차이즈 제작비를. 그러니까 망해가는 그 식당에 조언을 해주는 그 브랜드에서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 전주가 따로 정치용 있을 수도 미끼 있고. 상업으로 그러니까. 프로를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실험용이네. 근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 양산이 됐는데 찾아가 보면 브랜드 본사는 곧 없어지는 것도 숱했거든요. 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 잘못은 무엇이냐? 방송을 보고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송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의 계시 같아요.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성공을 받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마침 가맹 사업을 한다네요. 그러면 내가 그냥 조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환상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이거는 힘들어요. 심각하다. 이거는. 가맹이 근데- 한 10개만 모이면 그걸 모았던 애들은 다 없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SBS 골목 식당과 해결 돈이보인데 차이가 뭘까요? 같은 SBS가 이제 같은 어떤 저는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결 돈이 보인다는 프랜차이즈 업자가 어떤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지고 SBS 제작비를 댔겠죠. 그런데 골목 식당은 SBS가 방송계 슈퍼스타인 백종원 씨를 비싼 출연료를 주어서 모셔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디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다뤄야 되는데 미디어 관련된 어떤 기자분들이 그때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가 좀 예상이 되잖아요. 만약 이걸 누군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방송이 그걸 원하고 방송을 만든 건 아닐 테니까 골목 식당이 그죠? 네. 그러면 계약서상에 백종원 대표는 골목 식당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어야 돼요. SBS는 당연히. 그래서 그래야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넣었죠. 왜냐면 그걸 넣겠다는 백종원 대표 출연을 거부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골목 식당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골목 연돈. 연돈 골카츠가 연돈은 제주도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호방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그 이용했다고.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이건 뭐 존재하지 않았던 건 그렇지. 사실이니까. 네.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뭘로 돈을 버느냐? 영업점들이 영업을 해서 돈을 논아 먹는 게 아니라 영업점 개설 과정에서 맞아요. 예, 이기고 가맹비로 돈 버는 거. 가맹비로 돈 번 다음에 본사는 사라지는데 백종원 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영업 연돈 돈가스 같은 거 쫙 열어놓고 대부분 문 닫아 버려도 이미 이 더본코리아는 돈 벌 만큼 벌지 않았느냐? 이 악패 이것이 반복되는데 그것 중에 제일 큰 뭐 덩치인 백종원 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SBS의 문제 제기를 좀 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자들에게 좌판을 깔아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 양산했던 그 SBS가 골목 식당의 이런 부주의함으로 또 다른 연돈볼까지 사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편 다행스러운 거는 연돈볼까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마케팅과 홍보에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굉장히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렇지. 나름 잘 관리를 한다고 평가를 받던 더본코리아에 가맹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게 지금 내가 이 도장을 찍으려는 이것이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사실 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연돈볼까 점주분들도 힘들겠지만 그거는 아무튼 우리 김갑 선생님 메시지랑 같은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쳐서 투자할 사람이라면 좀 제발 좀 신중해라. 방송만 믿고 하지 마라. 이거는 뭐 두 분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뭐 SBS랑도 싸워야 되는 거. 네. SBS 같이 죽죠. 아니 섭외하면 바로 나갑니다. 네. 저는 돈 안 받고도 나갑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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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